정치인의 기본 자세가 전혀 아니고 충격적인 발언이었던 것 같고. 그 뭘로 도덕성의 우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빙산의 일각이었다.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이 이토 히로부미는 인재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일본을 완전히 개화시키고 불행한 역사이기도 했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었던 그런 선례를. 국회의원 기자, 이제 나중에 한동훈 위원장도 질타하고 맞습니다. 이제 깨갱해서 사과를 했던데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사람인가? 사실은 우리 역사 공부하는 사람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친 사람이면은 이분이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민지배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통감부의 초대 통감입니다. 그리고 한국 병탄의 기초를 구축하려고 했던 분이고요. 결국 러시아 방문 중에 독립운동가였던 안중근 의사에게 이렇게 저격을 당해 사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뭐 영국에 유학을 가서 그 일본 청년들의 영국 유학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것도 장학재단 관련된 업무에서 한국인 청년들을 앞에 두고 했다는 발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 발언을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이었던 것 같고 결국 이런 신중치 못한 언행 때문에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조차도 논란이 일자 주요 당직자나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에게 문자까지 보낸 겁니다. 뭐라고 보냈냐면요.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서 언행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까지 경고하기에 이른 겁니다. 아니 그 말도 되게 이제 실수를 많이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부성찬 대변인?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 얘기는 정치인으로서 꺼내서는 안 될 얘기죠. 왜 그걸 꺼내냐고요? 금기어죠, 금기어. 그래서 우리는 뭐 안중근 의사의 그런 뮤지컬 영화도 봤을 테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줄곧 공부해 왔는데, 아까 구 기자님이 워낙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확실히 이제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타이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를 홍보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게 어찌 보면 저희의 업보인 것 같습니다. 친일을 해내지 못한 업보인 것 같고요. 지금 일본 입장에서나, 지금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혹이죠. 혹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부가 나서서, 우리 영토인 독도를 내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나가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 8월에 전 부처 핵심 관계자들이 대통령실에서 모여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역사 교육, 올바른 역사 교육을 다시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논의한 것도 이제 기사에 나오고 했거든요. 그냥 단순히 국방부만 일본 자위대는 이렇게 홍보하고, 그 다음에 자위대 깃발은 이렇게 들어오고, 독도는 이제 분쟁 지역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이게 그냥 빙산의 일각이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영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일종 입을 통해서 다 이 체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인 팩트를 먼저 좀 확인하고 싶은데 김준혁 교수님 맞습니까? 아니 전혀 사실이 아니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과 일본 입장은 좀 다르죠. 이토 히로부미는 그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정한론자의 제자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요시다 쇼인을 통해서 미국에 1년간 유학을 갔던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원래 이 사무라이가 되려면은 귀족 자제들만이 사무라이가 될 수 있는데, 그 영화 혹시 라스트 사무라이라고 한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배경 때문에 요시다 쇼인의 귀족 자제 제자들이 가서 다 죽어요. 그러는 바람에 당시에 사무라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바로 천민 출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1년 갔다 온 사이에 영어를 잘해서 당시 미국인들 옆에서 통역을 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인재 육성 과정이 아니라 바로 영어를 잘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좌옹 윤치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본 내에서 성장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받아야 되는 위인이다. 그리고 장학제도를 갖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 자세가 전혀 아니고 또 역사적으로도 사실과 부합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일장 의원이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뭐 비율을 적절하지 못하게 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뭐 원고 없이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 비율을 생각을 해도 이토 히로부미를 떠올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본에 대해서 경도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잘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1969년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은 아름다운 나라다. 일본은 참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이 대통령 비위에 맞게 하는 것이고 대통령한테 잘 보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다 갖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과도한 생각들이 저는 역으로다가 일본에 대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갖다 찬양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까지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국민의힘은 이렇게 일본과 관련해 특히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친일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난 정부에 대한 반작용으로 모든 걸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외교관계라는 것도 보면은 일본과의 관계 지난 정부 어땠습니까? 사실 역사적인 해명들 여러 가지 요구를 했죠. 정상화를 하려는 과정을 밟았는데 결국 거꾸로 가야 지지자들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역사적인 사실 부합 여부보다는 결국 이거 정치의 장, 유권자들의 득표를 얻어내기 위한 장, 공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그 발언들이나 행동들이 서슴지 않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김주석 교수님은 좀 이유가 잡힙니까? 제가 예전에 썼던 글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가 일본 문부성 장학금 그 제일 첫 번째 대상자였거든요. 일본이 1968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재정 투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재정 투여냐? 바로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대학을 유학을 오게 하거나 대학원 과정을 유학을 오게 하면 학비 플러스 생활비를 다 대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유학 갔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친일 의식들이 한반도 전체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에 친일화를 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윤기준 교수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의 모든 세력들이 함께 다 공유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성일정 의원이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털고 갈지도 주목이 되고요. 충남이죠. 충북에서는 지금 정우택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데 그 전에 카페에서 이렇게 돈 받는 모습이 CCTV에 찍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공천을 줘요. 그래서 저 부분이 어떻게 소명이 됐나 했더니 돈 돌려줬다라고 했거든요. 돌려받지 않았다고 또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의 변호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의뢰인이 정우택 의원과 보좌관에게 준 돈 중에 지금까지 돌려받은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또 후원금 계좌를 문자로 보내와가지고 후원금 좀 해라 해서 그냥 했다고 합니다. 국영 기자, 네. 저렇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국민의힘도 분명히 정우택 의원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공천이 착착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그 충남 천안갑 다음에 그저께 어딜 찾았냐면은 청주를 찾았어요. 그것도 이제 청주 어딜 갔냐? 상당, 서원, 흥덕, 청원 4개 지역구를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상당 정우택 의원 지역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청주에 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위세를 하는 것이 지역구의 현장을 가면 인파가 구름처럼 모인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청주 지역에 갔는데 시장통에 사람들이 얼마 안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 이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그런 거냐? 제가 지인한테 물었더니 청주 지역 기반에 있는 정서가 지금 안 좋은데 그게 바로 그 정우택 의원을 기점으로 한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우리가 결국 당대표라든가 비대위원장이 총선 때 어디를 먼저 간다는 것은 그 지역
지역이 박빙 열세라든가 뭔가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진앙지로 지금 청주가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런 위기의식을 여당조차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노웅래 의원 뭐 부스럭 소리 가지고 국회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CCTV에 화면까지 잡혔는데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도대체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뭘로 부스럭 소리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번에도 그러면은 CCTV니까 피해자다 이런 논리일까요? 부승찬 대변인? CCTV에 찍히면 다 피해자잖아. 그러게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말은 자기 이제 생각대로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뭐 계산돼 있고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저도 이 정우택 후보가 이제 공천을 받았을 때 딱 느낀 게 뭐냐면 노웅래 의원의 부스럭,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그 설명하면서 이제 부스럭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과연 부스럭이 돈봉투만 부스럭이 나냐? 이게 명확한 증거도 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원정 와서 정부기관에서 국회로 원정 온 거 아닙니까? 원정 와서 그런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CCTV 것만 하더라도 그래요. 근데 기본적인 신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신념이랄까 뭐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자리에서 내가 얘기를 하고 어찌됐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방어 논리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물어보면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다. 이걸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전략이 한동훈이 전략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얘기할 가치도 없다. 저는 평가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준혁 교수님.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들의 입장이 그동안 있을 거니까 얼마나 돈봉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큰 소리 쳤습니까? 뭐 좀 제대로 확인하고 우리 이렇게 한다. 이번에 노웅래 의원은 공천 탈락했잖아요. 그 뭘로 도덕성의 우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정치를 좀 청렴하게 하겠다, 뭐 깨끗하게 하겠다. 한동훈 위원장 뭐 엄청 거친 표현으로 설레발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공격했던 노웅래 의원은 민주당이 컷오프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이제 일단 뭐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단식을 했다가 병원에 갔다가 그 이제 새로 공천된 후보한테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격려의 문자를 보내서 다 정리가 잘 됐어요. 어쨌든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다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완전히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CCTV에 나와 있는 것조차 부정하고 CCTV 없는 데서 돌려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괴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보가 아닙니다. 이 국민들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하는 공천적 방식들 당원도 무시하는 거지만 국민도 시민도 다 무시하는 공천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 4월 10일 날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렇게 꼭 되기를 바랍니다.